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까지 한국문학, 한국인의 삶과 문학. 이제 우리 교과목이 한국인의 삶과 문학인데 줄여서 이제 그 한국문학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 보시면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실 테니까 줄여서 한국문학 이렇게도 그 많이 표기해 놓고 그랬습니다. 우리 과목이 이제 3주까지는 교환을 이제 올려서 여러분이 수업 자료를 읽고 일정한 분량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4주차부터서는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링크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제 공지가 오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3주를 더 비대면 수업을 연장하기로 일단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6주차까지, 4월 24일까지를 4주, 5주, 6주까지 이렇게 3주차를 더 일단 비대면 수업 기간으로 연장을 했고, 또 상황을 봐서 좀 단축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안내가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4주차부터서는 이제 물론 여러분은 지금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PPT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음성만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자료만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자료는 많습니다. 그 분량은 많은데 이걸 다 여러분 출력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왜냐하면 1차시 그 동영상을, 이 영상을 25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분 안에 이 많은 자료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많지만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되 굳이 출력은 하지 말고, 분량이 많으니까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설명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중간고사 볼 때는 어디 어디라고 지정을 해줄 테니까 그때 가서 예컨대 필요하면 출력을 한다거나 한번 더 보면 될 것인데, 굳이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제 4주차는 작가란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4주차 주제를 작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작가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4주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작가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1차 시에서는 2차 시에서는 이제 조선 후기 사회 비판과 근대적 자각이라는 제목으로 박지원의 소설을, 허생전이죠.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차 시는 이제 한말은 이제 1910년경이죠. 그 나라가 국권이 상실되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뺏겨버린 그 즈음에 맺힌 황현의 그 어떤 현실 인식과 대응을 통해서 작가란 무엇인가를 각각 2차시, 3차시를 통해서 1차시에 이제 보고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내를 하긴 했지만, 또 이제 단톡을 통해서 안내를 하긴 하겠지만, 4주차 과제는 그 작가들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자유롭게 이런 생각을 A4 절반 정도, A4 한 장의 그 절반 정도만 그런 분량으로 간략하게 과제를 제출하면 일단 되겠습니다. 여전히 토론방에 토론을 생략합니다. 여러분이 과제 내기도 힘들고 나 역시도 이제 과제 일일이 확인하고, 또 나가서 토론방에 있는 글까지 이렇게 댓글 덧붙이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과제물 제출하고 과제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댓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만 일단 출석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수업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렇게 4주차 작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차 시에는 그 박지원, 3차 시에는 황현까지 해서 이제 1910년대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5차 시에서는 사실 그 여러분 교재를 준비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제 책인데 한국문학과 한국문학과 그 주체, 이것을 우리 수업의 교재로 제가 지정하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사주 3차시 황현 편부터 교재 내용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제, 그 작가의 현실 참여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주부터는 사실 교재가 좀 필요하죠. 교재가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인터넷 서점에서 한국문학과 그 주체 심령이 한국문화사, 한국문학과 그 주체 이 교재를 준비해서 2주차부터 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계획서 전반적으로는 강의계획서대로 가는 측면도 있는데, 강의계획서의 그 구체적인 주차별 세부 내용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하고 있냐면 1차 시에서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내가 말했던 것 같긴 한데, 그 고전문학 쪽은 이렇게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현대문학 중심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한말 일제강점기,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문학과 우리 삶과 매우 어떤 영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마 1주차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주차부터 4주 이렇게 수업부터는 교재에 들어가고, 특히 4주 3차시부터는 황해안편 이렇게 교재 1장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 과목 수업을 하는데, 우리 전남대학교 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 수업을 하는데, 거의 그 내 책으로 수업을 합니다. 교재 10권 정도. 최근에 나온 그 교재가, 올해 나온 책이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평론집인데, 이것 여기까지 포함하면 한 10권 교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위주로 수업을 하면 더 편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자신 있게 또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안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수업엔 대체로 내 교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혹시 고깝게 생각하고 그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완전히 생각하지 말고 나름대로 성의 있게 쓴 책이고, 한국문학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근현대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니까. 그 다음에 교재에서 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후에 나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다른 내 책의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제공해서 수업을 안내할 테니까 교재 준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작가는 무엇인가? 자, 그 PPT 좀 넘기면서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가는 뭡니까? 그 이제 책을 쓴 사람, 텍스트를 쓴 사람을 작가라고 하죠. 작품을 쓴 주체. 물론 좀 넓게 말하면 예술 전반에 걸쳐서 예술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 근데 사진 작가도 작가라고 하고, 이제 화가도 작가 되면 전시할 때 작가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 전반에 걸쳐서 예술 세계를 창조한 사람을 작가라고 하고, 우리는 좁혀서 이제 문학에 한정하면 책을 쓴 사람, 유시민도 작가라고 하죠. 사실 유시민은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스스로 작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 책을 이제 저작했기 때문에 또 작가라고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근데 우리가 이제 작가라고 할 때, 문학에서 작가는 문학 작품을 그 창작한 사람의 한해서 이제 우리가 작가라고 좀 협의로 이렇게 좁혀서 하면 그렇죠. 자,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복잡한 작품의 세계를, 예술의 질서를 창출해내는 존재가 작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작가, 그러니까 이런 그 직업으로서 작가의 출현은 19세기 들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푸코는 이제 저자는 무엇인가에서, 푸코가 말한 것은 이제 이거죠. 이를테면
그 한 문화 안에서 중요한 담론을 생산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뭐 미리 이야기합시다 하면 내가 이제 작가를 규정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종합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가라고 하는 일단 글을 쓰는 자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작가로서의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자를 일단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푸코는 이제 그걸 나아가서 한 문화 안에서 중요한 담론을 생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담론, 디스커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의제를 제기하고 그 의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펼쳐나가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사회적 실천을 의미해요. 글을 쓰는 그런 그 기본적인 행위에서 더 나아간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또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텍스트를 하고 문학 작품은 누가 생산합니까? 작가죠. 우리는 독자로서 이제 작가가 생산한 텍스트를 읽고 그 작가의 어떤 정신 세계에 소통하면서 긍정하거나 또 비판적 관점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매개가 텍스트인데 사실 텍스트를 이제 자본 시장에서 유통을 통해서 우리는 독자는 그 텍스트를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롤랑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어려운 것처럼 어렵게 이야기하는 다른 게 아니고 텍스트는 작가의 손을 떠나서 독자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독자의 해석에 맡겨지는 것이다 라고 수용론적 그런 수용 미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의 능동적인 독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자의 탄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작가가 이 디지털 세계 확산, 인터넷의 확산을 통해서 전통적인 그런 의미의 작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신춘문예를 통해서 소설에 등단하고 평론에 등단하고 또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작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다음에서 브런치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만들어서 또 나름대로 작가라고 이렇게 또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작년엔가 거기에 들어가서 글을 좀 올렸는데 별로 읽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또 그 다음에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한 20몇 편 짧은 글, 짧거나 긴 글을 올려놓고는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때 브런치에 들어가서 그 작가 일테면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뭐 글을 2편인가 3편인가 보내라고 하고 그걸 심사를 해서 일정하게 이제 그 글이 일정하게 뭐 수준이 된다 그러면 통과시켜서 이제 그 글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브런치 작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전통적인 뭐 신춘문예라든가 문학상을 수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인터넷 공간에 글을 씀으로써 작가로서 많은 그 독자를 확보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이퍼 텍스트 문학,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에, 그러니까 이건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대중적 글쓰기 확산,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다만 이제 어떤 일정한 수준,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서의 자유로운 글쓰기가 갖고 있는 자유롭되 일정한 어떤 수준의 담보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지. 일단 예컨대 뭐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말하고자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작가는 뭐냐 요걸 따지고 있죠. 자, 김병희 선생은 연세대 국문과 교수였는데 뭐 진짜 정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순수문학을 옹호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김병희 같은 경우는 작가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래서 이제 이 김병희 선생의 이 그 어떤 규정들 설명은 아주 받아들일만 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각 시대마다 작가로서의 규정과 그 사회적 책무가 좀씩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고전주의 시대 그러면 이성 중심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의 작가는 되면 그 이성의 세계, 황금률의 세계,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말을 거듭하는 수렴의 도제였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우아하며 균형 잡힌 세계를 시로서, 뭐 글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는 진리의 교사였다. 이것이 이제 고전주의 시대 작가의 자기 규정이고 사회가 작가에게 부여한 어떤 그 책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전주의 시대 지나면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오거든요. 낭만주의는 그 앞시대,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처럼
어떤 스승의 길을, 진리의 스승의 길을 버리고 고독한 산책자가 되고, 이성의 객관적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감성의 정직한 정념의 추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의 시대, 세속의 시대는 그 리얼리즘 시대를 말합니다. 리얼리즘.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삶의 비참한 일상을 어떻게 잘 묘사해내는가, 이 사실주의 시대, 이런 시대를 이제 세속의 시대, 리얼리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작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게 서로 뒤엉켜 삶을 사는 지금 이곳에 공동체적 삶의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을 재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것.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적실하게 잘 재현해내는가가 작가로서의 어떤 그 뭐 성취도를 판가름하는 그런 척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모더니즘 시대, 그 다음 시대가 이제 모더니즘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잘 봅시다. 리얼리즘 시대의 그 현실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입각에서 현실을, 세계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파악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의 재현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 어떤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살상하고 문명을 파괴하는 이런 그 전쟁을 보면서 겪으면서 작가들은, 뭐 지식인들은 현실은 알 수 없다. 재현이란 그러니까 가짜다. 그래서 문학은, 예술은 그걸 알 수 없음과 가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문학과 예술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고전주의, 낭만주의, 리얼리즘, 모더니즘, 이 시대에 따라서 작가의 자기 규정과 사회적 책무가 조금씩 달랐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집합은 뭐예요? 작가니까 글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특히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특히 작가들의 어떤 사회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작가들의 책무로, 또 도덕적 책무로 이렇게 뭐 사르트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그 이방인을 쓴 뭐 누굽니까? 얼른 기억 안 나네. 자, 하여튼 이런 작가들. 여기서 지금 자료를 보면 이제 이 유대 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 사관에게 독일의 간첩 혐의를 씌워서 종신형을 선고하니까 에밀 졸라를 비롯한 그 양심 있는 지식인 작가들이 그건 비판하면서 일련의 구명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제리 전쟁기에,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알제리 전쟁기에 군부에 의한 고문, 공인하게 일어날 때 그것을 이제 반인륜적인 처사다라고 이렇게 저항했던 이런 역사를 갖고 있죠. 프랑스에서 작가 지식인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가는 뭐냐? 그 시대에 대한 도덕적 요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그 모순과 부조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가주망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글쓰기는 뭐냐? 글쓰기의 본질은, 문학의 본질은 자유 확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쓰는 작가는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문학을 통해서 자유의 확대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가의 책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작가란 무엇인가 막 관련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하지만 또 다르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게 요거 이제 그 나중에 그 3차 시에서 황현의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 조금 이 자료에 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황현 그 편은 3차 시에서 다룰 거니까 그때 보고 김병익 선생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작가란 이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구경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자, 이렇게 규정합니다. 올바른 받아들일 만한 규정이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허구적인 것이고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개별적이며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체,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순수 문학을 강조하는 이제 학자들, 논자들, 작가들은 문학을 현실과의 관계와 무관한 그 자체로 자족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독립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김병익 선생이 이렇게 뭐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이제 작가는 무엇인가 뭐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글 쓰는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글 쓰는 행위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글을 쓰는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행위는 한없는 외로움과 고통, 절망과 도전, 모험과 패배, 이런 어떤 실존적 결단을 동반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작가란 뭐 쉽게 작가라는 규정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김현은 이제 오래전에 작고한 우리 지역에 탁월한 비평가인데, 이제 문학은 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은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학의 현실적 효용은 때문에 배고픈 거지 하나를 구할 수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문학은 왜 우리 곁에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현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학은 뭐 지난번에도 뭐 했겠다 싶은데, 문학은 우리의 어떤 현실을 디스토피아적으로 비극적 세계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그 너머에, 현실 너머에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 것,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한 꿈. 이건 이제 김현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쿠바 혁명에 참여했던 혁명가 누가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체게바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현실, 그러니까 리얼리스트가 되자. 우리는 현실에 발 디디고 살고 있으니까 리얼리스트가 되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꿈이 뭡니까? 현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죠. 부정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어요. 뭐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세계나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문학은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있어야 될 세계, 그런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것이니까 꿈, 불가능한 꿈, 이렇게 좀 연결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작가는 뭐냐? 끊임없이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거야.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자유 확대를, 왜냐하면 글쓰기의 본질이 자유 확대에 있다고. 자유라고 하는 게 뭐 이를테면 뭐 1kg 무게로, 뭐 이렇게 너비로 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확장.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진보였다고 본다면 자유 확대, 끊임없는 확대를 위한 어떤 헌신과 투쟁과 노고, 희생, 이런 것에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가 좀씩 확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봉건 체제에서 근대의 어떤 공화 체제로, 그 다음에 어떤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억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봉건 시대와 비교하면 일정하게는 좀 자유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하여튼 정리하면 자유 확대가 글쓰기 작가의 운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압된 현실을 그리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대에 현실에 개입해 들어가는 거죠. 현실 참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참여를 주장하는 쪽은 이제 나는 그런 쪽인데, 일단 문학과 현실의 접합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얼리즘을 반대하는 모더니즘이라든가 뭐 이런 해체주의자라든가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현은 가짜다. 왜냐하면 이성을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어떤 문학과 예술의 자족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을 이제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학의 실천을 좀 이렇게 좀 마땅치 않아 하죠. 그러나 나는 어쨌든 문학은 어떤 실천적 행위, 작가로서는 그걸 좀 강조합니다. 이런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갖추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4주차 여러분이 그 과제에는 작가 현실 참여에 대해서 한번 상해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어렵게 이 비대면 수업 참여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내는 과제를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다음에 평가하더라도 여러분이 내 생각에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문학을 어떻게 규정하든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든 단 하나의 규정은 가능하지 않죠. 그건 폭력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교수고 여러분은 학생의 입장이니까 일단 수업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것을 일단 듣되 동의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의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생각에 구애받지는 말고 내 생각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볼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 수업을 마치고 2차 시, 3차 시 개별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작가는 무엇인가, 어떤 존재야 마땅한가를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4주차 1차 시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